경기 침체는 부동산 시장의 축복이다. 미치겠다 이거. 진짜 이런 이야기 하는 인간들은 진짜 미친 거예요. 미치겠다 진짜. 커다란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냥 적어도 제가 살 때 기준으로만 해봅시다. 우리나라 집값 떨어지던 시기 91년 그 상승론자들이 뭐라 그랬죠? 일기 신도시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집값을 잡는 것은 공급밖에 없습니다. 이런 개소리를 했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97년 요때는 잠깐 떨어졌었죠. 한 1년 정도. 그리고 2008년 요때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었죠. 데드캣 바운스 나고 그 다음에 장기 하락으로 갔죠. 그 다음에 지금 2021년부터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97년 이거 IMF랑 경기 침체가 있었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91년에 무슨 상황이 터졌어요? 일본 버블 붕괴. 경기 침체가 세계적으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를 안 겪어본 사람들은 잘 모르죠. IMF는 그래도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알죠. 내가 막 살진 않았어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IMF 때문에 일자리 잃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산다, 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IMF는 너무 옛날 거더라도 너무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을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얘는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전문가란 작자들이 사람들 가스라이팅 시키기 위해서 얘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을 이용해서 2030들 끌어모은 거예요. 요거 두 번은 임팩트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일본 버블 붕괴지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버블 붕괴 타격 엄청나게 입었다라는 것들을 잘 모르거든. 근데 이미 이때 일본 버블 붕괴의 여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규제하면 집값 오른다고 그랬는데 역대 규제 1위와 완화 1위 정부를 본다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하는 속도를 봤을 때 완화 1위 정부는 지금 현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 추세로 5년까지 가면은 더 완화할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역대 규제 1위 정부는 노무현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 노태우 정부예요. 노태우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했냐? 한 가구가 집을 살 수 있는 면적까지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여러 채를 사고 싶은데 내 이 면적 한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평이다. 그럼 내가 사는 게 40평이면은 30평 두 채를 사든지 20평 세 채를 사든지 이런 식으로 엄청 규제를 세게 했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요 이렇게 막 연동되는 게 아니라 얼마 이하. 노태우 정부가 제일 세게 했어요, 부동산 규제는. 근데 그때 집값 떨어졌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규제해서 집값 오른대요. 사람들은 저 때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얘기가 좀 샜는데 자, 즉 뭐예요? 경기 침체는 부동산 시장의 위기예요, 위기.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됐고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했다. 즉 경기 침체는 부동산 시장의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점이죠. 특이점. 잘 생각해 봅시다.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이게 금방 경기 다시 살아나겠구나 이렇게 생각될 만한 케이스였어요. 그때 금리 엄청나게 낮췄어요. 물론 엄청나게 낮춘 대가로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긴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는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네, 진짜 힘들구나, 몇 년 가겠네, 이런 느낌이 오죠. 근데 코로나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때 돈 많이 풀었는데 코로나는 바이러스고 바이러스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몇 년 안에 내성이 생기든가 뭐 개발이 되든가 특효약이 개발이 되든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요, 코로나는 경제 위기라기보다는 그냥 돌발적인 상황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경제 위기랑은 굉장히 다르다. 왜냐면 경제 위기는 대부분 원인이 있죠. 예를 들어서 1929년 경제 대공황, 미국의 경제 대공황 왔었죠. 이 위기는 당연히 딱 보기에 문제점들이 보이죠. 왜?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렸는데 이것 때문에 막
호황을 맞으니까 거품이 엄청나게 쌓였고, 그런 상황에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리니까 뭐 된 거예요? 생산은 많은데 소비가 없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경기 침체가 온 거고,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살아났죠. 그 다음에 1991년 일본 버블 붕괴. 또 딱 보이죠? 85년에 플라자 합의 시작해서 엔화가 절상이 됐고,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예를 들어 200엔이면 예전에 1달러밖에 못 샀는데 지금 2달러를 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달러 살 수 있었던 거를 200달러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10억 달러짜리 살 수 있는 걸 20억 달러까지 살 수 있으니까 일본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해외 부동산도 사들이고 해외 주식도 사들이고 국내 것도 막 사들이고 하면서 거품이 생겼죠. 붕괴가 된 거죠. 1997년 IMF. 요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멕시코, 중남미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동아시아까지 번진 거죠. 결국에 러시아까지 가고. 그러니까 다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미국이 자금을 흡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신흥국들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뭐 부동산이 붕괴됐다. 부동산이 붕괴된 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자금 뻥튀기. MMS, CDS, CDO. MMS가 뭐예요?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그걸 채권으로 팔아먹은 게 MMS죠. CDS 뭐예요? 그거 묶은 거죠. 그래서 CDS가 핵심이었죠. 여기다가 프라임 등급 엄청 많이 넣어놓고 일반 등급 넣어놓고 그 서브 프라임 몇 개 껴넣어가지고 요게 안전한 것처럼 만든 거. 그 다음에 CDO는 요것을 돈 받고 보험해주면서 내가 너네 등급 올려주겠다 해가지고 돈을 막 장난 아니게 뻥튀기 시켜놨죠. 과잉 유동성을 만들어버렸죠. 유동성을 푼 건 아닌데 막 시장이 유동성을 엄청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터졌던 거죠. 왜? 신용 없이 유동성만 늘려놨으니까. 근데 코로나는 뭐예요? 질병 때문에 그냥 침체된 거예요. 저기는 신용 없이 유동성만 잔뜩 늘려와서 막 저런 것들이 경기 침체의 징후가 보이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이 경기 침체가 끝난다.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은 코로나는 그냥 질병 터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있지만 질병 끝나면 바로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겠네? 그러면은 실물 가치가 떨어질 이유는 없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아, 그래?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격 오르겠구나. 그래서 그런 건데 다 때려치우고 대출 엄청나게 많이 내줘서 그런 거죠. 첫 번째 대출 엄청나게 많이 내준 거. 두 번째는 바젤3가 시행이 늦어졌던 거. 그러니까 그거는 경기 침체랑은 별개고 돌발 사태가 벌어져서 과잉 유동성을 풀어서 거품이 떴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자, 경제 대공황 너무 오래된 거고 간단하게 최근 것만 생각을 해봅시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어떤 식으로 세계적으로 위기를 극복을 했느냐. 대출 심사 강화를 하면서 바젤3가 왜 나왔냐?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으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나온 게 바젤3고 이게 미래 손실 대비를 하는 거다. 핵심은 바젤2에서 바젤3로 넘어가면서 핵심은 미래 손실 대비죠. 이 미래 손실 대비에 DSR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미래 손실 대비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현재 손실이 아니라 미래까지 대비를 해라. 요것 때문에 대출 심사 강화를 하면서 경기 침체는 뭘로 풀었어요? 유동성. 그래서 늘 보여드리지만 미국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요, 그 전까지 이렇게 그냥 천천히 느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요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이게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 2017년부터 축소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돈은 풀되, 자, GDP 대비 가계부채를 보면 어때요? 2008년은 기점으로 쭉 빼요.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은 공급을 하되 대출은 억제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극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은 뭐가 터진 위기예요? 유동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었는데 요게 문제가 되게 생겨서 축소를 하던 와중에 코로나가 터져서 오히려 유동성을 엄청나게 더 많이 풀었죠. 지금 문제는 이 유동성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하는 인간들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질 줄 어떻게 알았냐? 그것 때문에 물가가 폭등한 거라서 미국의 이런 금리 인상은 예측을 못했다. 개소리고요. 그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던 게 부동산 가격이 왜 계속 올라요? 왜 장기적 우상향을 해요? 화폐 가치 하락을 해요. 화폐 가치 하락이 인플레이션이죠. 돈을 저렇게 많이 풀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못했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겨난 그 인플레이션은 금리로 잡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금리로 잡고 있는 거는 저 유동성으로 일어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두 가지로 나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생겨난 거는 유가 폭등이고 이게 그 CPI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이 이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생겨나는 근원 물가, 근원 CPI 상승에 영향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이걸 잡으려고 지금 축소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것 때문에 유가 폭등해서 금리 인상을 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라 그래. 경제에 대해 기억자도 모르는 거 아니면 사람들 선동했다가 안 되니까 이리저리 또 궤변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셨을 때 결국에는 이 유동성이 문제가 됐어요. 이번의 핵심은 뭐예요? 경기 위험을 배제하면서 유동성 축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은 자, 부동산 시장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받쳐줘야 돼요. 첫 번째, 국민 소득의 추세적 상승 또는 유동성의 추세적 상승. 자, 근데 경기 침체가 오면 얘는 물 건너간 거죠? 요거를 지금 노리는 건데 추세적 상승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경기 침체가 와서 유동성을 또 일시적으로 풀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거는 진짜 일시적일 뿐이지. 아까 대조표 보셨죠? 축소하고 있던 와중에 실리콘밸리 터지니까 잠깐 늘린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축소에다가 요럴 때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유동성이 추세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호황이 와요? 지금 부동산은 오로지 유동성으로 뛰어놓은 부동산이고 그들이 말하는 장기적 우상향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는 소득의 추세적 상승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은 유동성이 단기간 내에 다시 나오기 힘들어요. 그때 그 저금리가 다시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금리를 좀 내리더라도 만약에 경기의 위기가 터져서 금리를 좀 내리더라도요 코로나 때처럼 절대 못 내려요. 거기다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실질소득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 감소하고 있죠. 소득의 추세적 상승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 나와 봐야지 좀 세게 나와야 데스켓 바운스고 그런데 그냥 일시적 반등 잠깐 나오다 끝나던가 아니면은 하락폭 잠깐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든가 요 두 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데드캣 바운스도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경기 침체되면 금리 낮추고 대출 풀어주면서 부동산 시장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거는 진짜로 그냥 1차원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경제를 생각할 거면은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돈 못 벌면 바보지. 근데 남의 돈 못 깨가 그렇게 쉬웠어요? 여태까지 생각해보기에? 투자로 하는 거요? 솔직히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라간다가 아니라 올라갔을 때 내가 팔 수 있느냐? 그게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대세적 상승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에서 끝날 수 있느냐? 경기 침체는 데드캣 바운스를 심각할 경우 금리를 급격히 낮추면서 경기 침체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금리를 낮춰가지고 데드캣 바운스가 날 수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잠깐 났던 거,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오히려 경기 침체인데도 집값이 올랐던 거, 이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게 대세적 상승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다만 코로나는 생각보다 커졌고 생각보다 과잉 대응을 했을 경우인데 그 과잉 대응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각국 정부가. 요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